자, 제가 지금 옆에 모신 분은 우리 소형 모텔로 쏠쏠하게 네. 수입을 재미를 보고 계신 자, 우리 강 대표님을 좀 모셨습니다. 자, 뭐 인사 좀 해주세요. 네, 안녕하십니까. 자, 뭐 제가 얘기 듣기로는 뭐 작은 모텔. 네. 뭐 객실은 몇 개예요? 객실이 총 10개죠. 10개? 예, 예. 뭐 큰가요, 혹시? 각각 객실이? 각각 객실 타입이 한 4가지 정도로 구성되어 있는데. 4가지나 있어, 10개인데? 네, 10개 객실 중에 4가지지만 2개 객실은 너무 작아요. 그래서 이제 침대조차도 안 들어가는 온돌방이 또 있습니다. 그렇게 먹방 수준은 아니고? 그 정도 수준이라고 봐도 무방하죠, 사실. 네네. 야, 그런 지금 12개 객실로 인해서. 10개. 10개? 예. 10개. 자, 10개 객실, 어떻게 보면 진짜 작은 소형 모텔, 뭐 꼬마 모텔, 소형 모텔이라고 표현할 수 있는데, 자, 이 모텔을 가지고 아주 쏠쏠하게 수입을 내고 있다고 얘기를 들었습니다. 네, 첫 달이랑 이제 둘째 딸 같은 경우에 이제 되게 좀 재미를 많이 봤었고요. 근데 사실 이제 모든 가게들이 그 오픈을 했을 때는 그 사업주가 실질적으로 이제 관여를 많이 하지 않습니까? 그렇죠. 실제로 저도 한 2달 동안은 집에도 안 가고 가게 그 프론트 쪽방에서 먹고 자고 하면서 제가 이제 직접 청소도 해보고 그렇죠. 네, 이제 가게의 전반적인 것들을 제가 이제 다 알아야 되는 부분들이 있으니까 실제로 그렇게 이제 운영을 하니까 첫 달 이제 제가 얼마나 정확하게 한번 공개해 줄 수 있어요? 첫 달 매출이 1,642만 원이 나왔고요. 너무 디테일하죠? 객실 10개로 1,642만 원. 예, 예. 매출이. 네, 그렇게 되고 이제 매출에서 월세라든지 공과금이라든지 이런 부분들 이제 기본적으로 지출해야 되는 비용들이 있지 않습니까? 그렇죠. 다 이제 납부를 하고 났을 때 1,042만 원이 남았습니다. 1,042만 원이? 예. 10개 객실에서? 네. 자, 일단 굉장히 놀라운 수치인데. 네네. 일단 그 공과금이랑 이게 한 400 얼마네? 그렇죠. 쉽게 얘기하면 한 500이 안 되는, 예. 뭐 일단 기본적으로 월세가 굉장히 싼 것 같고. 뭐 물론 소형이니까는. 네네네. 싼가 보죠. 그럼 이제 공과비를 어떻게 지금 주는? 그때 제가 이제 처음 오픈했을 때가 이제 11월부터 이렇게 이제 장사를 시작을 했었는데 사실 이제 그때는 겨울 시즌이다 보니까 난방비가 좀 많이 들어가는 부분이 있지 않습니까? 근데 아무래도 일단 이제 가게가 좀 규모가 작은 부분도 있고 사실상 이게 24시간 내내 이렇게 난방을 해놓지는 않거든요. 그렇죠. 예약상 이제 타이머를 걸어놓고 뭐 3시간이든 4시간이든 했을 때 뭐 1시간 이렇게 이제 작동이 되게끔 그런 식으로 일단 좀 타이트하게 운영을 한 것도 좀 있긴 합니다. 아껴야죠, 당연히. 네네. 그렇게 이제 운영을 했을 때 가스비가 한 달에 100만 원 정도도 안 나왔던. 네네네. 뭐 워낙 규모가 작으니까 또 그렇습니다. 그런 것도 있겠네요. 네, 맞습니다. 그러면 여기에 지금 그 수입이 어떻게 보면 이제 뭐 당연히 본인 인건비도 이제 포함이 된. 그렇죠. 여기서 사실은 이제 객실이 규모가 작다 보니까 사람을 쓰기도 되게 애매하잖아요. 그렇죠. 그리고 처음에도 이제 말씀드렸다시피 내 가게인데 내가 처음부터 일단 모든 걸 이제 다 파악을 할 줄 알아야 되니까 당연히 제가 이제 붙어서 네, 그렇게 이제 먹자를 해가면서 이제 이렇게 운영이 좀 됐었죠. 그럼 따로 인건비가 안 나갔어요? 네. 2달 동안은 그냥 저 혼자 그렇게 이제 청소를 좀 다 진행했었습니다. 네. 그러면 아까 매출이 1,600만 원대. 네네. 그리고 내가 가져간 게 이제 1,040만 원? 예, 1,042만 원. 1,042만 원? 네네. 자, 그러면 요걸 한번 좀 파악을 해볼게요. 뭐가 어떻게 들어가는지 기억나세요, 혹시? 그렇죠. 비용. 사실상 이제 처음에 인수했을 때는 여간에 가까운 형태였어요. 그렇죠. 근데 이 가게를 이제 컨택을 하게 된 이제 계기 자체는 그래도 키택이 있었습니다. 그러니까 객실 문이 열리고 닫히고를 일단 파악을 할 수 있는 그런 이제 부분들이 있었고 전반적인 시설들은 다 낡았었어요. 쓸 수 있는 게 전혀 없는. 거의 없는. 네. 거의 진짜 막 여관 같은. 맞습니다. 네. 근데 이제 방 크기도 좀 다양하게 있다 보니까 실질적으로 이제 총 모든 비용이 들어간 거는 2,500만 원 정도. 투자비가. 비용이 들어갔고요. 보증금 빼고 투자비가 한 2,500만 원 정도. 완전히 다 갈아엎은 거네? 예, 그렇게 되면은 사실상 방당 200만 원 좀 더 들어갔다고 이제 보시면 되는데, 근데 실질적으로 200만 원 가지고 하기에는 정말 빡센 그런 것들을 다 직접 했다고 보시면 되거든요. 어떤 부분들을 다 손을 보셨어요? 예시를 들면 그 오래된 옛날 TV들 있지 않습니까? 그런 이제 TV들 다 걷어내고 중소기업 65인치 스마트 TV로 그런 거를 다 교체하고. 네, 교체를 하는데 보통은 이게 설치팀이 오게 되면은 그 설치 비용을 이제 또 따로 받지 않습니까? 그런 부분들이 있어서는 그냥 아는 형님들 전화해서 밥 한 끼 사줄 테니까 잠깐 와봐라. 해서 자 이제 TV 들어봐 해서 이제 수평기 맞춰놓고 그리고 이제 브라켓 피스바리 하고 약간 그런 식으로 다 직접 했어요. 그리고 뭐 도배 장판도 새로 하죠. 도배 같은 경우에도 좀 아름아름 해가지고 그냥 10개 객실 하는데 서비스로 프론트까지 발라주셨거든요. 그것도 200만 원에 해결 했고요. 장판도 혹시 바꿨어요? 아니요, 장판은 못 바꿨습니다. 예산이 좀 안 돼가지고. 그럼 뭐 가구 이런 것도 다 바꾸셨어요? 가구, 예, 다 이제 제작으로 해서 철제 스댕으로 된 거 일단 이제 다 바꿨고, 의자 다 했었고. 그럼 안에 이제 어떻게 보면 객실 안에 모든 집기들을 다 이제 교체를 하고 완전 맞습니다. 이제 약간 여관 같은 분위기에서 그래도 좀 이제 깔끔하게 이제 다 교체를 한 거네요. 그렇죠. 사실상 근데 수준이
모텔이냐 호텔이냐의 개념보다는 조금 떨어지긴 할 건데 그래도 뭔가 욕먹을 정도는 아닌 정도의 수준이었던 거죠. 네, 충분히 그래도 누가 와도 아 잠은 잘 수 있겠구나 할 수 있는 그 정도의 퀄리티라고 봐주시면 될 것 그 같습니다. 정도 컨디션을 네. 만드는데 이제 한 2,500 정도를 직접 발품을 예. 해가면서 이제 했고. 근데 여기서 이제 좀 재밌었던 건 또 하나가 있는데 변기도 되게 오래된 거였거든요. 변기를 이제 직접 바꿔야 되는데 시중가 개당 보니까 이제 18만 원 정도 되는 변기가 있었어요. 근데 걔를 이제 좀 알아보다가 여기저기 이제 수배를 좀 해봤죠. 그래서 그 용차로 이렇게 보내주시는 조건으로 저희가 직접 이제 까대기라고 표현을 하죠. 직접 설치하고 다 할 테니까 보내만 달라. 그렇게 해서 이제 개당 11만 원까지 받아서 그런 식으로 이제 비용을 다 줄인 겁니다. 그거를 다 갖고 와서 직접 다 뭐 네. 실리콘 바르고 다 한 거야? 그렇죠. 걷어내고 이제 직관 꽂고 이제 그런 식으로 이제 다 작업을 한 거죠. 네. 자, 이것도 그냥 다 몸으로 때운 거네, 그냥. 사실상 몸으로 때운 겁니다. 몸으로 때운 거네요. 네. 그리고 지금 뭐 말씀 들어보니까는 기존의 시설이 이제 워낙 낙후되고 이제 노후되고 네. 또 너무 소형이다 보니까 월세가 쌌겠네. 그렇죠. 오픈을 해도 될까요? 아니요, 이건 좀 약간 예민하다. 네. 오픈해도 돼요? 아, 좀 너무 예민한가요? 네. 월세 200만 원요. 네. 그러니까 이런 투자비를 생각하고 네. 어떻게 보면 정말 노후되고 열악한 거를 그런 낮은 조건에 이제 네. 어떻게 보면 얻어서 그렇죠. 투자를 몸으로 떼어서 해서 네. 이제 영업을 이제 시작을 하게 된 거죠. 해서 네. 그런 들어가는 비용들을 최소화해서 내가 가져갈 수 있는 수익을 극대화시키는. 네. 자, 이렇게 맞습니다. 한 거네요. 혹시 네. 서울인가요? 서울이죠. 야. 아, 저희는 또 이제 서울을 또 선호하는 부분들이 있다 보니까. 네. 자, 지금 이 정도 얘기하면은 굉장히 많은데, 아니, 왜냐면 요즘 네. 어떻게 보면, 지금 얘기 들어보니까 보증금도 이렇게 높을 것 같지 않아요. 예, 한 장 아래. 한 장 아래. 자, 요 정도 투자를 해서, 내가 직접 일을 해가지고 어떻게 보면 1,000만 원 가까운 돈을 네네. 버는 게, 사실 일반적이진 않아요. 일반적이진 않죠. 일반적이진 네. 않죠. 네네. 그렇습니다. 야, 이건 거의 1%도 안 될 것 같은데? 이 정도 투자비로 이 정도 수익을 낼 수 있는 게. 근데 이제 그런 부분에 있어서는 저도 사실은 이 숙박업이랑 관련된 그런 이제 플랫폼 회사에서 이제 재직을 했던 경험들이 있다 보니까 사실 전국 팔도를 다 다녀본 그렇죠. 거예요. 하다못해 제주도까지도 이제 가고 있었으니까 실제로 제가 보고 한 호텔 숙소만 해도 한 2,000군데가 넘으니까 그럼 왜 잘 되고 왜 안 되는지 정도는 그렇죠. 제가 알잖아요. 그렇죠. 그쯤 되니까 제가 이제 부동산한테 휘둘릴 정도의 레벨은 아니게 된 거죠, 사실. 그런 식으로 이제 이 가게를 얻기까지는 실제로 수도권 내에서 제가 한 50여 군데 정도를 임장을 이제 한 6개월에 걸쳐서 그렇죠. 봤었죠. 네. 이 나의 여건에 맞는 지금 넉넉지 않은 자금의 여건에 맞으면서도 네. 최대 효과를 낼 수 있는 물건을 찾는다는 게 참 힘든 일이죠. 힘든 일이죠. 네. 혹시 이후에도 이런 조건에 부합하는 물건들을 계속 찾고 계신가요? 예, 계속 찾고 쉽지 않을 것 같아요. 쉽지가 않아요. 쉽지 않죠. 네. 이게 정말 쉽지가 않은 게 예를 들면 내가 원하는 게 한 100%라고 가정을 했을 때 한 80% 정도는 충족이 그렇지, 돼줘야 그렇지. 나머지 20%는 네. 메꿀 수 있는 네, 부분이 그렇죠, 있다고 그렇죠. 생각을 하는데 하드웨어적으로 아예 못 바꾸는 케이스들이 많잖아요. 저희가 골조 기둥을 뽑아서 그렇죠, 옮길 수도 그렇죠. 없는 부분이고 그러다 보니까 그 다음으로 좀 이어지지 못한 것들은 50%, 60%도 충족이 안 되는 안 거예요. 되고. 네. 그리고 이걸 이제 시설을 바꾸자고 하니 계약 기간보다 뭔가 배보다 이제 배꼽이 커질 듯한 느낌이 이제 확 오는 거죠. 네. 그래서 이제 계속 알아보고 있는데 문제는 이제 또 이 소형 숙박업소에 이제 관심을 좀 들이시는 플레이어들이 생각보다 전보다 많아져가지고 요즘 물건 구하기가 참 치열한 어렵고. 상황입니다. 네. 그리고 이제 저런 것까지 또 생각을 해야 되잖아요. 이제 이런 조건도 다 정말 맞아 떨어져야 되고 네. 내가 이렇게 투자를 했을 때 여기를 세팅을 했을 때 네. 과연 매출을 올릴 수 있냐. 이거 굉장히 또 이것까지 봐야 되잖아. 주변 환경이나 여건이나 그렇죠. 그렇죠. 그래서 처음에 제가 이 가게를 얻기 전에도 어떤 작업을 좀 했었냐면 그 예상 매출을 일단 분석을 하는 거죠. 실제로 그 예상 매출을 이제 분석을 할 때는 그 인근에 있는 비슷한 퀄리티의 업장들이 얼마에 팔리고 있는지 그리고 그걸 이제 회전수로 계산을 이제 하게 되면은 대략 어느 정도 나오겠다라고 가늠할 수 있는 부분이 있지 않습니까? 근데 다만 이제 그래도 서울 쪽을 좀 선호했던 부분은 뭐냐면 일반 지방 같은 경우엔 주중 객단가와 주말 객단가가 크게 차이가 없는 곳들이 상당히 많습니다. 근데 일단 이제 서울 같은 경우에는 서울도 이제 나름의 위치에 따라 틀리겠지만 그 평일 단가와 주말 단가의 갭이 이제 커지다 보니까 주말에 생각보다 되게 이제 좀 높은 금액을 받을 수 있는 시설 대비했을 때 왜냐면 이제 되게 퀄리티 좋은 숙박업소에서 이만큼의 금액을 받는다 치면 한 요 정도만 받아도 되는 건데 그런 전략을 근데 요 정도만 받게 돼도 충분히 매출이 나와줄 수 있는 그런 이제 상황이었던 거죠. 네. 약간 이제 평일도 중요하지만 약간 주말 매출에서 굉장히 그런 매출을 확보하는 게 크겠네. 맞습니다. 그리고 이제 평일 같은 경우에도 저희는 어떤 식으로 운영을 했었냐면
주중 주말 다 대실을 따로 홍보하진 않았었습니다. 그러니까 이제 플랫폼 내에서도 대실 예약을 열어놓진 않았었고요. 열지를 않았어, 대실을? 네. 다만 이제 그냥 오시는 분들, 현장 방문하시는 분들은 그냥 이제 그때 상황을 봐서 드릴 수 있으면 드리고, 그게 안 되면 이제 못 드리는 형태로 이렇게 이제 좀 진행이 됐었는데, 그게 왜 그러냐면 이제 객실이 10개밖에 안 되니까, 이게 대실을 받았다가는 숙박이랑 뭔가 좀 충돌이 일어날 수 있는 소지들이 되게 다분하거든요. 어떻게, 왜? 대실? 그게 이제 객실 숫자가 이제 적지 않습니까? 그러면 이제 어차피 주변 업장들도 사실 장사가 요즘 썩 다 잘 되진 않으니까 그 체크인 입실 시간을 좀 빨리 당겨 놓는 거죠. 근데 저희는 이제 개수가 얼마 안 되니까 그렇게 이제 줬다가는 체크인 이른 입실 들어온 사람 방이 없을 수 그렇게 되는 상황인 거죠. 숙박을 위주로 해야 되니까. 그래서 이제 요때 잡았던 전략은 뭐냐면 애시당초 숙박 체크인 시간은 주말이든 주중이든 15시로 다 맞춰놨었어요. 그냥 이제 오후 3시 입실로 이렇게 이제 맞춰놓는데 다만 저희가 이제 취했던 전략은 뭐냐면 보통은 사장님들 대부분 객실 하나에 기준 인원 2인, 최대 인원 2인 정도로 설정을 하실 겁니다. 근데 저희는 그 아까 말씀드렸던 침대가 안 들어가는 객실하고 몇 객실만 제외하고는 최대 인원을 3인으로 해놨었어요. 그리고 이제 뭐 플랫폼에도 공지사항이라든지 이런 이제 예약 안내라든지 명기를 확실하게 이제 해놓은 거죠. 그러니까 인원 추가에 대한 부분인 겁니다. 근데 이게 인원 추가 비용 자체도 수도권이냐 아니면 또 지방이냐에 따라서 10,000원 받는 곳들도 있고 그렇죠. 인당 15,000원 15,000원 받는 곳도 있고 뭐 20,000원, 뭐 25,000원, 30,000원 다양하겠지만 저희는 그냥 20,000원으로 통일을 시켰었거든요. 그 말인즉슨 뭐냐면 3명이 숙박으로 온다. 그럼 1명이 껴서 오지 않습니까? 20,000원을 추가로 현장에서 결제를 하겠죠. 현금이든 뭐 계좌이체가 됐든 카드가 됐든. 그럼 사실상 그 20,000원이 대실 한번 판매가 된 개념이라고 보면 되는 거죠. 그러네. 네. 근데 그렇게 되면 저희가 제공해 주는 거는 추가 침구료 하나 하고 그 사람이 맞는 어메니티 정도만 챙겨주면 되는 거기 때문에 3인으로 오시는 분들이 꽤 생각보다 많았습니다. 많아요? 네. 이게 특히나 주중이나 주말이나 예를 들면 그 자격증 시험이라든지 그치. 아니면 지방에서 이렇게 이제 놀러 오신 분들이라든지 그치. 또 일을 하러 오신 분들이라든지 이런 부분들이 또 있었고요. 그리고 매출에 조금 초반에 좀 기여가 됐던 거는 그 인근에 이제 아파트 공사 현장이 있었거든요. 근데 제가 지금 이제 운영하고 있는 가게 근처에는 정말 다 여인숙밖에 없어요. 정말 저희는 이제 사실 좀 잠을 자기가 좀 어려운 환경인데 그냥 그런 것들은 이제 화장실도 공용 화장실을 써야 되는 아주 옛날식 숙박업소가 되는 거죠. 그러다 보니까 일을 하러 오시든 뭘 하러 오시든 3인으로 오시는 경우들이 되게 많았었고 그다음에 보통 소위 얘기하는 달방이라고 표현을 하죠. 장기방. 원래 저는 이제 장기방을 선호하진 않는데 그 공사 현장에서 이렇게 컨택트 오는 것들이 좀 있었거든요. 근데 제가 그때 당시에도 좀 어떤 방식으로 좀 운영을 했었냐면 2명이든 3명이든 120만 받을게요. 한 달에. 120만 원 받는 대신에 주말은 비워주세요. 이제 그분들도 타지분들이니까 일을 하러 평일에 여기 와 계시는 거지. 주말 되면은 다들 이제 본가로 가시잖아요. 그럼 짐을 다 빼고 청소를 또 미리 다 해놓습니다. 야, 그러고 이제 주말 장사 따로 하고. 예, 주말 장사하고 이제 그분들은 이제 월요일 날 또 오시는 거예요. 그렇게 이제 서로 손님이랑 이게 합의점만 맞으면 되는 거니까. 결론은 이제 그 10객실 가지고 1,600이라는 매출이 나왔으면 방당 160만 원이 나왔다는 뜻이 되는 거잖아요. 그런 식으로 이제 맞춘 거죠, 사실. 예, 그렇습니다. 아주 그냥 쥐어 짜셨네. 완전 짰죠. 쉽지 않습니다, 이거. 야, 대단하십니다. 이게 하나의 운영 전략이잖아요. 어떻게 보면 여기 이제, 일반적이지 않은 모텔이잖아요. 그렇죠. 어떻게 보면 네네. 굉장히 작은 모텔인데, 이걸 갖다가 어쨌든 주변 여건을 고려해서 아주 할 수 있는 쥐어짜기 전략. 아무나 할 수 있는 게 아니네. 그렇죠. 근데 사실 이제 저도 사람이지 않습니까? 어차피 예비 창업을 준비하시는 분들도 사람이다 보니까 결국은 내가 계속 시간과 체력을 이렇게 이제 갈아내기 시작하면 무리가 오지 않습니까? 그러다 보니까 저도 이제 만실되고 청소하고 막 이게 너무 이제 힘든 시점이 온 거예요. 그래서 이걸 어떻게 해야 되나. 근데 아직까지 이제 내가 가게를 인수한 지는 얼마 안 된 시점이니까 내가 좀 더 지켜야 되는데 그렇게 이제 하다가 왜 가게 인근에 그 호프집이 하나 있는데 거기가 완전 이제 단골이었어요. 매일 끝나면 이제 거기서 맥주 한잔 먹는. 그러고 있다가 거기 이제 여사장님이랑 이런저런 얘기를 하다가 갑자기 그런 말씀 하신 거죠. 나 낮에 한가해. 알잖아. 호프집 밤에 여는 거. 그럼 사장님. 청소? 시급을 드리겠습니다. 예, 그렇게 해서 이제 그 사장님이랑 이렇게 낮에 좀 같이 하고 그러다 보니까 큰 비용 없이 말 그대로 파트타임인 거잖아요. 그렇지. 예, 되는 대로만 이렇게 이제 되는 거니까. 바로 인근에서 바로 또 와서 청소해줄 수 있고. 그렇죠. 네, 그런 식으로 좀 운영을 하다 보니까 인건비적인 부분도 일단 이제 많이 좀 세이브가 될 수가 있었는데 실제로 지금 같은 경우는 제가 이제 좀 다른 사업을 또 하고 있는 게 있다 보니까 많이 이제 시간을 할애하지는 못해요. 물론 이제 당연히 전보다는 매출이 좀 많이 줄긴 했지만 아직도 뭔가 이제 그 제가 투자한 비용에 있어서는 만족할 만큼의. 야, 지금 투자 대비로 생각하면은 네. 야, 이거 넘사벽인데 거의 넘사벽? 아니 거기서 좀 줄어도 넘사벽인데 예. 투자 대비로 하면은 제가 그냥 약간 뭐 살짝 말씀드린 이제 아까 말씀드린 대로 이제 말씀하신 대로 이제 보증금이 한 장 이하인데 반장이에요, 반장. 반장에 그 이제 그
객실 리모델링 비용이 이제 리모델링을 이제 또 하셨으니까 어찌됐건 좀 뭐 장기 조건을 받아셨겠네. 그렇죠. 그렇죠. 원래 이제 통상적으로는 그 2년 정도의 계약 기간을 서로 이렇게 이제 하는 게 룰이지 그러니까, 않습니까? 근데 그때 이제 제가 처음 우리 건물주분을 만났을 때 좀 한 6시간 정도 설 때도 있어요. 그래서 아주 뭐 조건부터 운영 관리까지 그냥 다 네. 쥐어짜면서 그렇게 일단 이제 계약이 된 거죠. 굉장히 네. 좋은 경험담인 것 같고, 자 이게 네. 좀 깊은 얘기를 하면은 주제들이 너무 많을 것 같은데 네네네. 오늘 좀 이렇게 간단하게 했는데, 네. 자 대표님 어떻게 보면은 이제 그 숙박업 창업 시장에서 네네. 뭐 1억 언더나 네. 2억 언더 굉장히 이제 소액으로 네. 어떻게 보면 좀 적은 돈은 아니야 이게. 그렇죠. 근데 이제 숙박업 자체가 이제 창업 자금이 워낙 크다 보니까. 네. 근데 지금 이제 대표님 같은 경우는 이제 뭐 1억 언더로 예. 이제 리모델링까지 다 직접 해가지고 이제 하는 이런 소형 투자를 하셨는데, 자 이렇게 1억 전후의 소액 투자를 가지고 네. 시작을 하시려는 자 뭐 예비 창업자분들이죠. 네네. 자 이런 분들에게 뭐 한마디 해주고 싶은 팁 뭐 조언? 아니 근데 뭐 뻔한 얘기 말고 네네. 진짜 현실적인 얘기. 그 우선 시장을 바라보는 눈이 있냐 없냐의 그 차이는 되게 큰 것 같아요. 예를 들면 여러 물건이 있겠지만 실제로 될까 안 될까에 나만의 그런 이게 경험치가 있어야 되는데, 그쵸. 근데 사실은 이게 경험이 없이 달려 드시는 분들이 너무 많다 보니까 그쵸. 저는 좀 그런 말씀을 드리고 싶어요. 뭐냐면 공부를 좀 하시고 시작을 하시는 게 좀 어떻겠나. 요거 뭐 너무 중요한 말씀이에요. 네네. 근데 이거 너무 뻔해. 뭐 뭔가 또 현실적인 거 없어? 더 현실적인 거? 뭐라고 해야 되지? 아 근데 이게 공부 당연히 하고 해야 돼. 안 그러면 이 큰 돈들을 그렇잖아요. 뭔가 진짜 이 경험에서 오는 딱 뭐 뼈 때리는 얘기도 좋고. 네. 뭐 그럼 예상 매출을 무조건 잘 뽑아보셔라. 예상 매출 굉장히 그거 중요하다. 없이 하는 분들 되게 많거든요. 굉장히 많죠. 네. 그럼 여기서 내가 했을 때 예상 매출을. 네. 근데 예상 매출도 어떻게 보면 좀 배워야지. 알아야지. 아니면 뭐, 네. 잘 아시는 분들에게 좀 도움을 청한다든지. 네. 예상 매출을 굉장히, 잘. 아니면 이제 그 모아 카페 내에 이렇게 뭐 글을 올려주시고 하면은 제가 아는 선에서는 최대한 제가 그렇게, 답변을 알려드리겠습니다. 자, 이렇게 아무래도 이렇게 소액을 투자하시는 분들에게 약간 좀 희망을 주실 수 있는. 네. 근데 다시 한번 말씀드리면 쉬운 건 아니에요. 뭐 다들 그럼 나도 뭐 5천 투자해가지고 월세 수익 1,000만 원씩 내가 몸으로 떼우면 1,000만 원씩 벌을 수 있는가? 이렇게 생각할 수도 있는데 어떻게 생각하세요? 쉽지 않죠. 쉽지 않죠. 네, 진짜 이건 1%예요. 진짜 1%. 네. 그리고 이게 일은 지금 어떻게 보면은 컨택하신 뭐 네. 기존에 뭐 좀 여관이라는 표현이 좀 그런데 이제 여관 같은 그런 소형, 네네. 진짜 소형, 낡고 허름한. 자, 요런 게 뭐 임대 조건이 아무리 낮아도 네. 보통 일반적인 분들이 이걸 패스를 한단 말이야. 그렇죠. 이게 문제야. 네. 여기서 만들어낼 수 있냐 없냐를 보는 그 눈이나 있어야죠. 경험치가 있어야 되는데, 물론 이게 다 된다는 건 아니에요, 만든다고. 근데 이런 거는 그냥 일단 그냥 다 패스. 이래 버리면은 이제 어떻게 보면 이런 가능성을 대부분 이렇게 잡을 수 있는 기회마저도 이제 없어지는 거? 그렇죠. 네. 실제로 지금 같은 경우는 이제 고시원에서 또 이 숙박업소로 넘어오시는 분들이 또 많으니까 그런 소형업장들을 이제 임대를 하시든 매매를 하시든 스테이 형태로 이렇게 이제 또 많이들 그렇죠. 창업을 하시지 요즘, 않습니까? 그러니까. 그러다 보니까 이게 그 아주 작은 틈새 시장이었던 이 소형 모텔들이 지금은 더 이제 물건 구하기가 어려운 어려워지고. 상황이 좀 돼버린 거죠. 그렇죠. 네. 이런 거 임대받아가지고 이제 뭐 외국인 관광 대상으로 이제 스테이 돌리고. 서울에는 진짜 많긴 하겠다, 이런 거. 네, 맞습니다. 네. 아무튼 오늘 재미난 말씀 고맙습니다. 자, 대한민국 1%. 1%. 저도 이 말씀을 듣고, 근데 제가 솔직히 매출을 봤어요, 진짜로, 실제. 근데 나 너무 부럽다 그랬거든. 근데 아무나 할 수 있는 건 아니구나. 또 하나 관건이 이렇게 진짜 딱 맞아떨어지는 물건 구하는 그렇죠. 거 정말 어렵다. 쉬운 건 아니다. 네. 그렇죠? 아무튼 그래도 뭐 굳이 뭐 딱 안 된다 이런 뭐 희망마저 내릴 필요는 없어요. 그렇죠? 맞습니다. 네. 뭐 장사는 어찌됐든 간에 하기 나름인 거잖아요. 그러니까 하긴 네. 나름이니까. 좋습니다. 오늘 하여튼 좀 뭐 길어졌는데 너무 재미난 얘기 말씀 많이 들었고, 다음에 또 이렇게 또 우리 네. 꼬마 모텔, 소형 모텔 관련한 좀 경험담이나 썰 좀 많이 좀 풀어주십시오. 예. 그리고 실제로 뭔가 이 인터뷰 영상을 보시고 뭔가 좀 궁금해 하시거나 그러게. 뭐 이런 부분들이 좀 필요하시다 하시는 분들은 카페 내에서 적당한 카테고리에 이렇게 문의글을 올려주시면 제가 또 아는 내에서는 성실성의껏 또 답변을 좀 드릴 수 있도록. 우리 단무제님으로 활동하고 있어. 단무제님, 우리 서울 단무제님. 알겠습니다. 앞으로 좀 자주 뵐게요. 네, 알겠습니다. 네, 고맙습니다. 숙박통신이었습니다. 네, 그렇죠. 고맙습니다.